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권 추위까지 찾아왔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권혜인 캐스터 뒤로도 서울에도 눈이 꽤 많이 내리는군요. 네, 서울에도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오늘 출근길은 미끄럼 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오시고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요. 서울에도 3.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누적 적설량을 보면 홍천에 17.8cm, 철원에 16.1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영서, 영남 지방은 오늘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함께 영하권 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5도, 대전 영하 2.3도, 광주 영하 1.6도, 대구는 영하 1.5도입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은 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상황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휴일과 밤 사이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길에 화물차가 넘어진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 화물차를 들어 올리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교에서 광명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차 한 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함께 화물차를 들어 올려 운전자 60살 최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경기 가평군 46번 국도 서울 방향 빗고개 정상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분가량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파른 도로가 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닷새 만에 발생했습니다. 82살로 역대 최고령 확진 환자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에 다녀오지 않아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29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8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29명 확진자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이 남성은 심장질환으로 동네 의원을 들렀다가 관상동맥 이상 소견을 듣고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당시 일반 환자들과 분리되는 선별진료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폐렴이 확인됐고 의료진 판단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진료를 받던 중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발견이 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아침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9번 환자는 응급실을 방문한 지 13시간이 넘어서야 국가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29번 환자는 열과 폐렴 소견 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은 없고 줄곧 한국 안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료가 정리되면 바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대응팀을 투입해 2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하며 구체적인 감염원과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진입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국내 29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또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포함해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30여 명에 대해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자는 10명 이내로 파악되는데 이들도 현재 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29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개인 병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29번 환자가 고대 안암병원을 가기 전에 의원급 병원 2군데를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카페 안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재량에 따르다 보니 동네마다 매장마다 규정이 달라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카페 안에서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손님이 눈에 띕니다. 2년 전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컵도 뭐 세척도 잘하고 하겠지만 입에서 침으로 이렇게 전달이 감염이 된다 하니까 조금 불안한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기를 매번 소독할 수 없으니 일회용품에 담아주는 게 매장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머그 사용 권유했을 때 좀 불안해 하시니까 일부러 그냥 머그 잔을 드리는 것보다 일회용 잔을 먼저 나가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곳은 공항과 항만,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의 가게들.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20만 명이 되는 서울역의 한 카페입니다. 시민들 모두 일회용 잔의 음료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 밖에 있는 가게는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자체 재량에 맡기다 보니 매장 내 일회용품 허용 여부는 동네마다 다릅니다. 또 역에서는 가능한 걸 근처 매장에서는 여전히 금지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손님들의 혼란과 불만이 이어집니다. 요즘에 간혹 그렇게 일회용잔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희도 이제 손님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일회용잔을 쓸 의향은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뜻하지 않게 소비자와 업주의 혼란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특히 걱정이 많은 곳이 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생활하는 대학가입니다. 정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에게 휴학이나 중국 내 원격 수업을 활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각 대학의 개강 연기를 부탁했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중국 유학생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힘들면 중국 내 원격 수업을 활용해도 좋고 필요하면 휴학도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특별 입국 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거치며 입국 심사 시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은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입국 뒤 14일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관리 속에 거주지는 집과 기숙사로 한정되고 대학 내 식당과 도서관 등 다중시설의 이용도 제한합니다. 새학기를 앞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엔 특별 소독을 하고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오면 휴업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새학기 수업을 위해 기간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특히 중국에서 온 근로자에겐 2주간의 휴가나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또 무더기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크루즈선 이외에도 일본 전역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전체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하루 만에 또 무더기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은 크루즈선에서 감염자 70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감염자는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930명에 대한 검사에서 40% 가까이가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당초 이 배에는 3,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과 80대 이상 고령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배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크루즈선 밖에서도 감염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야간 뱃놀이 관광에 나섰던 택시기사 등이, 와카야마현에서는 병원 의사와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감염됐습니다. 지역과 나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크루즈선을 포함한 일본 내 감염자는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 중 감염자 수가 가장 많고 중국 외에 400명을 넘은 나라도 일본이 유일합니다. 당초 공항과 항만을 철저히 통제해 일본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만 골머려온 일본 정부는 뒤늦게 방향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유입된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자 치료에 더 중점을 두기로 한 겁니다. 今本当に力を出す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ね。粘り強く、しっかり疫学調査も含めてですね、対応することが大事かなと思います。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제보건기구나 올림픽위원회, 일본 정부 모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올림픽이 치러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내 확산이 본격화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는 오늘까지 승객, 승무원 등 3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모두 14명입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홍콩, 타이완도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남아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각각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국민 200여 명이 크루즈선에 탑승한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는 이들은 14일 동안 격리될 예정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정부 역시 자국민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일본에 전세기를 보내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자국민 35명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현지 시간 16일 보도에 따르면 루이지 디마지오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우리는 항공기를 보내 35명의 이탈리아인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타이완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업무 재개가 시작되면서 다음 달까지 예상되는 2억 5천만 명가량의 농민공의 대규모 이동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2달째, 후베이성을 비롯해 인근 도시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한 등 곳곳은 의료진이나 기본 민생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진원지 외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곳곳에서도 봉쇄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사용한 지폐를 대거 소독한 후 14일쯤 보관한 뒤 다시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통계의 신뢰성에 국제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전시통제와 같은 조치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일단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당국은 최정점에 비해 환자가 11%포인트가량 하락했다며 시진핑 체제에 대한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武汉重症占确诊病例的比例由1月28日的最高点 32.4% 波动下降至2月15日的 21.6%。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세인 가운데
중국 당국은 춘제를 앞두고 고향 갔던 농민공 2억 5천만 명가량이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다시 크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철도 좌석을 절반만 팔아 승객 간 간격을 최대한 벌리고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맞닿은 홍콩에서는 본토와 비슷하게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타이완에서는 코로나19 사망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는 60대 남성으로 B형 간염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제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 지역 8곳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역 의원까지 컷오프하는 등 총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곳곳에서 만만치 않은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의왕 과천은 전략 공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신창현 의원은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컷오프를 통보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지역 당원들에게 밝힌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버티는 서울 동작을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광진을에도 새 얼굴 전략 공천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지역구 밑바닥부터 다지던 예비 후보들로서는 날벼락 그 자체, 분노와 울분, 고통 등의 단어로 항의했습니다. 명망가 대 명망가 싸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필패 전략이죠. 이길 수 있다고 똘똘 뭉쳐있는데 이거를 판을 깨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확한 경쟁력 조사를 한 다음에 공정한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후보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절대 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 출마지인 부산 북강서 을과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 등에도 거물급을 꽂기로 했는데 예비 후보들을 다독여 집안 싸움을 단속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검찰개혁 관련 소신 발언으로 지지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금태섭, 조응천 의원도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금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 갑은 후보 추가 공모가, 조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갑은 3자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현역 단수 신청 지역을 포함한 87곳의 후보를 추가로 모집하며 공정한 경쟁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이 원칙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 현직 최고위원도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투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단 등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총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기존 한국당 지도부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전진당 김원성 최고위원이 새로 합류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이번 총선에 주민등록상 이름인 태구민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피하려 개명과 함께 생년월일도 고쳤다며 총선 전 다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전 공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개명할 때 태구민으로 개명한 데는 구원할 구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미로 구민이라고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서 지난 몇 년간 저의 신변 안전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신변이 이제는 다 공개된 이런 상태에서 저의 신변 안전 보장에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증가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대담하게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나설 생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될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엽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34명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부터 30일 동안의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 법안과 함께 각종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이유로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총장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첫 일정으로 부산지검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경향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나 공소유지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중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제안이 사법개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윤 총장은 또 심급죄가 있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결재와 지휘, 감독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역시 추 장관이 기소 분리의 배경으로 언급한 검찰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윤 총장은 광주와 대전, 대구 등 지방검찰청 순회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황입니다. 비록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지만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서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정을 참배했습니다. 다만 매년 개최하던 광명설절 기념 중앙보고대회 같은 대규모 경축 행사는 코로나19로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된 상황에서 참배를 생략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불식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설 명절 기념 공연에 참석한 이후 22일만. 당 간부들을 이끌고 직접 참배에 나섰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에의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지만 예년보다 참배 규모도 대폭 줄이고 당 간부들과도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모습에서 코로나19를 의식하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정치적인 행보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정면 돌파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체제 결속과 자신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도 강행했던 광명성절 경축 중앙보고대회는 생략하는 등 대규모 군중 행사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얼음조각 축전 등 문화 행사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관련 기록물을 내보내는 것으로 광명성절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만난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본소령에 오르게 된 오늘, 나는 시련도 많고 걱절도 많았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또 김정일 집권 시기에 있었던 최악의 경제난인 고난의 흥분도 언급하며 지금의 역경도 자력으로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군절에 이어 광명성절까지 조용히 치른 북한이 곧 이은 하노이 회담 1주년,
한미연합훈련 등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어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경기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는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빙판 사고가 우려됩니다. 국내 코로나19 29번째 환자는 심장질환으로 동네 의원과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됐고 의료진과 환자 등 4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7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민 귀국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승선 한국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이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재개발터 땅을 팔면서 이중매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땅 계약금의 일부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긴 건데 서 차관은 민사적인 부분인데다 중도금도 약속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눈과 추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서해안 그리고 강원 지역입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내륙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홍천에는 18cm, 서울에는 5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남의 눈은 오늘 오후 3시 무렵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충청도는 오늘 밤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최고 10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1에서 5cm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습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한 뒤 모레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오늘 새벽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앞서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만 특히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밤사이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린 눈이 쌓인 곳은 빙판길로 변해서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계룡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기로도 눈이 좀 많이 쌓인 것 같은데요. 눈이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밤사이 풍경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충남에 올겨울 들어 제법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눈발은 굵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청양으로 8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천과 증평에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북 진안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는 임실까지 확대됐습니다. 진안의 적설량은 17cm, 임실은 13.7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도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어리목에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모든 등산로의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일부 산간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눈구름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청 지방의 경우 밤까지, 호남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도로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그대로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어 아침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계룡시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경보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1개 항로 가운데 인천에서 백령도 등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인천 먼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인천에서 백령도, 인천에서 연평도, 인천에서 풍도 등 9개 항로에 여객선 10척의 운항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도 하리에서 서검, 외포에서 주문 등 내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나머지 2개 항로의 여객선 2척은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전복된 화물차를 시민들이 들어올려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강풍특보에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완전히 누워버린 화물차를 들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수원 서수원교에서 광명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자 구조에 힘을 보탠 겁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친 운전자에게 물과 담요를 주기도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고 가게 간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에 파편이 가득합니다. 10층 건물 8층 원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창문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20대 거주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안에 주차된 차량 7대도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 취급 부주의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29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고대 안암병원은 곧바로 응급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등 40여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환자가 이곳을 찾은 것은 토요일 정오쯤.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선별 진료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을 의심해 CT 촬영을 했고 폐렴을 확인하고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서는 폐렴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 판정되니까 이제 결론 보내버린 거예요. 고대 안암병원은 양성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아울러 응급실의 의료진과 직원은 자가격리, 환자는 1인실 격리 조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환자의 진료 기록과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력이나 이런 위험 요인이 없이 또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노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 29번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13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병원 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귀국해서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됐던 교민들이 주말과 휴일에 걸쳐 모두 안전하게 퇴소했습니다. 교민들은 감사하다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정문을 통과하면서 격리 생활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 1일 입소했으니 꼬박 15일 동안 외부와 물리적 접촉이 차단된 채 생활한 겁니다. 다소 걱정도 많았지만 최종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2차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안전하게 퇴소한 우한 교민은 334명입니다. 교민들이 무사히 퇴소하자 인근 주민들도 이른 아침부터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환송했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 가셔가지고 저희 아산 시민들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빨리 그 코로나19 요 병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을 떠나는 교민들은 버스 앞면에 현수막을 걸어 그동안 아산 주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마치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재개발원을 찾아 무사히 떠나는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어 마을회관과 충남도 그리고 아산시 현장 사무실을 찾아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산 홍보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아산 관광객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귀국해 입소한 중국 우한 교민 700명은 모두 안전하게 거주지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인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이 한국으로 오길 원한다면 이송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새 감염자가 300명을 훌쩍 넘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자 각국이 속속 자국민을 데려오는 전세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가세해 한국인 탑승객을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인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14명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오길 원하는 이는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탑승객 중에 아직 감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인 탑승객의 의사를 먼저 파악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귀국 여부와 상관없이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본의 지역 감염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감염병 오염구역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아주 부분적인 소규모의 제한적인 그런 지역 전파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정부는 일본이 조만간 지역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감염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2주 동안 바다를 떠돌던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 입항을 전격 수용한 캄보디아 정부가 크루즈 승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하선한 뒤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83세 미국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해당 승객 전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감기 등 증상이 있는 20명에게서 샘플을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4일부터 하선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기업 가운데 약 62%가 경영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비해서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62%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악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8%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83.9%가 악영향을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스나 메르스 사태처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올해 매출액과 수출액은 작년보다 각각 8.0%, 9.1%씩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액은 1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개월 이내 진정되는 경우에도 매출액과 수출액 모두 3.3%, 5.1%씩 줄어들고 대중국 수출액은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 기대하는 정책 지원으로는 국내외 전염 상황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57%로 가장 많았고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 21.2% 순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주요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63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12일 기준 14조 45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지난달 12일 기준 전망치에 비해 10.27% 낮춰진 수치입니다.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경기도 위축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 화해 공판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장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장미가 나가야 하는데 주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졸업 시즌에 2,500에서 600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졸업과 입학철의 꽃 수요가 한 해 화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장미가 팔리지 않으면서 버려지는 양도 늘고 있습니다. 장미 시설하우스 옆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폐기된 장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전남도청과 교육청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화사한 장미와 백설기가 건네집니다. 화훼 농민을 돕기 위한 꽃 나눔 행사입니다. 우리 농산물 최고야! 광주광역시에서도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꽃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지역의 14개 회원조합은 바닥까지 값이 내려간 삼겹살 등 14가지 지역 농산물로만 준비한 로컬 꾸러미 사주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쌀과 삼겹살, 과일, 엽채를 한데 묶어서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 관내 1,600명의 임직원이 구입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농수축산물 판매와 소비 촉진 운동은 시름에 젖어 있는 생산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해외여행도 환자 접촉도 한 적 없지만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 환자의 소식 각신문 1면에 실렸는데요. 중앙일보는 29번 환자의 아내도 밤새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0번 환자가 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온 환자로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종로에 거주하는 29번 환자가 확진 전에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400명을 훌쩍 넘은 일본, 도쿄올림픽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다만 올림픽 중지 시나리오에 대해 IOC는 취소나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도 방역 비상.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소식통은 신의주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전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 1, 2, 3, 4가동에서는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꼴 좀 봐라, 누가 민주당을 찍겠나. 등 떠밀려 출마한 우유부단한 한국당 후보는 안 뽑는다. 한겨레 신문이 분석한 지역 민심입니다. 광장시장에서 빈대떡 먹는 이낙연,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려견을 쓰다듬는 황교안. 조선일보는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종로 상황을 사진으로 전했고요.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이른바 인미리 칼럼 폭풍이 거세지고 있죠. 이 칼럼을 실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경향신문은 이 사태 뒤에는 일그러진 선거법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만 이목이 쏠리면서 유권자들은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스카를 품고 귀국한 봉준호 감독의 환한 미소를 일면에 실었네요. 대저택의 소파는 TV 대신 창밖을 향해 있다. 권력자의 공간은 자연과 가깝고 비권력자는 미디어 의존이 높다. 조선일보는 건축가들이 분석한 봉준호의 공간을 담았습니다. 오스카 작품상으로 패러사이트를 외쳤던 제인 폰다. 환경운동가로서 몇 년 전에는 다시는 쇼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며 이번 시상식에서 6년 전 프랑스 칸 영화제 때와 같은 드레스를 입은 사실이 화제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라는 여당 비판 칼럼을 썼다 고발됐던 임미리 교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될지 관심입니다. 임미리 교수는 어제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본인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지지자는 임 교수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직접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의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입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 최고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 또 임 교수가 요구한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들이 손을 잡은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합니다. 지도부 구성까지 마친 가운데 이제 공천이 관건인데요. 이번 주 보수 텃밭인 TK, PK 지역 후보자 면접이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출범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보수 진영이 3년 만에 통합 세력을 꾸린 겁니다. 국민의 여망이자 명령을 실은 대통합 열차가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졌던 자유민주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대통합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 등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새로운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고 청년 정치를 뿌리내리겠다는 보수 청년 정당들의 합류도 이어졌습니다. 싫은 소리를 기꺼이 도맡겠습니다. 결코 쇄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청년 정치 생태계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 공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핵심 텃밭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 공천 면접이 예정돼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한국당 신청자들의 경쟁률만 해도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대규모 컷오프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친 만큼 현역들의 대거 탈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이제 물갈이 판갈이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반면 부산 경남 지역은 한국당 현역 의원 7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총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찾기가 관건입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의 거취가 관심인데 홍 전 대표는 자신이 역제안한 양산을 출마를 위해 곧 이사를 할 계획이라며 공관위의 빠른 결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면접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총선 친박 공천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보수 진영의 결심이 통합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주째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2월 둘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6%로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오른 49.7%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는 2주 연속 오차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9.9%로 집계됐고 자유한국당은 1.8%포인트 오른 32%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이 2.6%, 새로운보수당 3.9%, 대한신당 0.9%, 정의당 4.8%, 민주평화당 1.5%로 각각 소폭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도가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보수 통합 선언으로 인한 효과로 한국당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재개발터 땅을 팔면서 이중매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땅 계약금의 일부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긴 건데요. 서 차관은 민사적인 부분인데다 중도금도 약속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차일피일 미뤄지던 사업을 매듭 지으려고 등기를 뗀 시행사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뒤통수는 때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엉짱이 무너지더라고요. 등기를 보니까.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긴 주인은 현 서호 통일부 차관. 잔금을 치러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을 재개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는 때로 정했는데 승인이 4년이 지나도 나지 않은 겁니다. 서 차관이 태어난 집과 대지의 당시 계약 금액은 2억 8천만 원. 시행사는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건네고 곧이어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일단은 그 부회장님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평당 가격이 지금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서 차관은 전 시행사와 2억 8천만 원에 계약한 530여 제곱미터에 89제곱미터를 더해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6억 5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서 차관은 계약을 따르지 않고 위약금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서 보낸 중도금은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도금 규모도 그렇잖아. 500 보내면서 거기다가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중도금을 줬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소장을 받아 서 차관의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강에 투신한 사람을 수색하다 그제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빈소에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서 고귀한 생명을 구해온 탁월한 경찰관이었다며 유경위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은 유경위에게 경위특진 임명장과 옥조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유경위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봉 감독은 긴 일정을 마쳐 홀가분하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국민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취재진과 시민들은 박수로 맞았습니다. 봉 감독은 박수를 국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국민분들께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국에서 뉴스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손을 열심히 씻으면서 코로나 극복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본업으로 돌아와 홀가분하다는 심정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긴 일정이었는데 홀가분하게 이제 마무리돼서 기분이 좋고요. 이제
조용히 원래 본업인 또 창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오스카 시상식이 벌써 3년 전 일 같다며 사관왕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감독은 배우 제작진들과 함께 오는 19일 아카데미 시상식 기자회견을 열고 생생한 뒷얘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오스카 수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누적 매출액이 현지 15일 기준 3,94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외국어 영화 개봉작 가운데 흥행 5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매출액도 1억 7,042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한국 선수 두 번째로 LPGA 투어 통산 20승에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18번 홀, 파퍼팅을 성공한 박인비가 두 팔을 쫙 펴 우승 감격을 맛봅니다. LPGA 투어 개인 통산 20승을 달성한 순간입니다. 신지혜와 박성현, 이민지 등 동료 선수들이 모두 뛰어나와 샴페인을 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2018년 3월 19승 달성 뒤 무려 1년 11개월 만에 우승. 박인비는 지난달 펼쳐진 시즌 개막전에서 마지막 날 연장 끝에 역전패한 것을 포함해 이 기간 준우승만 5번 기록하는 지독한 징크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도전한 끝에 마침내 투어 20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25승을 달성하고 은퇴한 박세리에 이어 한국 선수 두 번째 대기록입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이번 우승으로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세계 랭킹 15위 안에 들고 국내 선수 중 4위 안에 들어야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현재 세계 랭킹이 17위인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1승을 더 추가할 경우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징크스를 털고 LPGA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한 골프 여제 박인비가 올림픽 2연패라는 또 다른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대들보 박지수 선수, 악플로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올림픽 본선행을 이끌고도 마음껏 웃지 못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재도약을 시작했는데요. 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기둥 박지수는 지난 한 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플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빡빡한 리그 일정 속에 쉴 틈도 없이 대표팀에 합류해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 쾌거를 이뤘지만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40점 차로 대패하고는 태극마크가 창피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이번 시합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에 나가서 사실 조금 많이 무대에서 뛰는 게 창피하다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소속팀으로 돌아온 지 나흘째 박지수는 다시 운동화 끈을 조이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아직 여동마저 풀리지 않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게 힘든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또 대표팀에 와서 신발끈을 묶고 기계처럼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내 자신이 그냥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게. 38분을 넘게 뛰고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아쉽게 졌습니다. 소속팀 KB의 우승 경쟁과 5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까지 박지수는 다시 힘을 낼 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팀은 제일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대표팀도 그랬고 뭐가 됐든 그거는 다 핑계거리밖에 생각 안 들고 그냥 무조건 이겨야죠. 소속팀 KB와 국가대표팀 그리고 비시즌엔 WNBA 무대까지 누비는 박지수가 지난 아픔은 잊고 다시 힘찬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눈이 내리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북 진안과 임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사흘째 진안에는 18cm, 서울에도 5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영남의 눈은 오늘 오후 3시 무렵이면 그치겠고요. 충청도는 밤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의 최고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의 최고 10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습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6.2도, 체감온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한 뒤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제주 고산에는 오늘 새벽 소형 태풍급의 강풍도 몰아쳤습니다. 오늘 해안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